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1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 2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고요. 한 번 시도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전화 주시면 분명히 당첨이 되실 겁니다. 자, 023772-0269번 그리고 023772-0279번 이 2대의 전화입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 동안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상담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시장 잘 대응하셨나요? 지수로 보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반등이 나온 장입니다. 주가가 올라왔죠. 간밤에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상승 마감됐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결국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하원과 상원까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불안감, 이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월 이번에 남아 있는 건 이제 금리가 될 텐데요. 금리의 경우에는 이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금리는 거의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인상이 되든 아니면 동결되든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겠죠. 자, 국내 증시도 역시 이런 분위기를 타고요,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가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시총 상위주들이 막 움직였고 또 IT 일부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종목은 또 이렇게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고 지금이라도 또 저 종목을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2차전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IT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간 종목들은 보내세요. 보내는 게 좋고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또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면 갈수록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괜히 샀다가 물리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지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전화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제이스텍 제이스텍 11,000원에 20%. 11,000원에 20% 사셨어요? 네네. 아이고.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다는 게 올해 매수를 하신 거죠? 아예 다 3년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3년이 되셨어요? 이거 13,000원 간다고 했는데 12,000원 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고 지금 아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네, 확실하게 가격을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낮다면 거기에서 이제 좀 만족하고 빠져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이스텍도 13,000원 간다는 바람에 그걸 믿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가 결정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이스텍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올라올 네. 수는 있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시긴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이거 이걸 이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1,000원 가격이 11,000원 가격이 매수가잖아요. 네. 11,5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먼저 팔고 나머지는 뭐 12,000원 정도를 보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네. 제이스텍도 지금 회사를 보면은 기관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거든요. 회사 자체가 어쨌든 이제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시기긴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불안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11,000원, 12,000원 정도에서 절반씩, 절반 매도, 네. 그다음에 나머지 매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세요. 한 번 더 네. 기회 줄 거예요. 그럼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네, 기회 있어요.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이번에는 그죠? 네. 네. 아, 이건 빠져나와야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네. 그래서 절반씩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좀 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본전만 와도 다행이다. 좀 네. 네. 올라오면 잘 나오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부모터스 네. 그거를 6,8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 네. 조금 오르더니까 계속 빠지는데 요즘 어제 핫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상담 좀 해보려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네.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이렇게. 네네, 아니 20%. 자, 6,820원이면 가격이 뭐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빠졌다고 했잖아요. 매수하고 나서 그죠. 하루가 그렇게 오르더니 또 계속 빠지더라고요. 원래 보통 그거는 매수 타이밍이 이제 좀 이제 아쉬운 거죠. 그죠?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서 그렇게 빠진 네. 거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는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이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얼마 되셨나요?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번 했다, 몇 년 전에 했다가 네. 또 까먹고 안 그쵸. 했다가 또 친구 때문에 또. 그죠. 좀-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네.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네. 주식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죠. 네네. 그죠. 그렇게 공부도 안 했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TV에 보니까 오랫동안 좋다고요. 그거는 TV에서 봐서 좋다고 한 걸 샀다. 네.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이거 문제예요. 왜냐면 네. 하루에도 좋다는 종목들이 얼마나 나와요? 한두 종목이 예, 예, 나옵니까? 예, 몇십 개 종목이 예. 나오잖아요. 그 종목이 다 올라가요? 아니죠. 그죠? 내 돈을 내가 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네.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 좋다고 했는데 안 올라가서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뭐 드린 것보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올라올 수 있느냐, 얼마에 팔아야 네.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죠? 그게 중요하면 나중에 네. 또 손실 봅니다. 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무조건 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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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부터스는 지금 7,000원 가격 기다리면 한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가격이 타이밍이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빠져나오시고 7,000원 올라가면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다음에 또 매수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그게 사모부터스는 자동차 부품주라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맞아요. 아, 맞아요. 자동차 부품주 맞는데 이 회사가 어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살려면. 그걸 그렇죠. 모르면 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네. 아유, 선생님. 그러니까, 위대하십니다. 진짜로. 네, 아유.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동아약품이고요. 네, 16,500원에 30%요. 16,500원에 30%요. 네, 산 지가 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오래 되셨군요. 예. 이거 혹시 그 추가 매수도 안 하셨던 거죠? 예, 안 했는데, 네. 어디 그냥 갔다 와서 이제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식을 사셨는데. 예. 뭐 해외 나갔다 오셨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갖고 네. 그걸 요즘 이렇게 보니까 조금 1분기 실적도 좋고 그래서 네. 조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밑에서. 이건 사실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움직일 때가 예.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제가 16,500원은 안 보고 너무 네. 많이 한 1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13,000원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제약바이오 이 업종은 이제 사이클을 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상승과 하락, 이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 하락 주기가 보통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하락 주기에 네. 거의 2년 정도의 하락이 이미 거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재료들만 나오면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라고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3대 네. 전 세계에서 3대 암학회라고 이제 불리는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지금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에도 이제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6월 안에 또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좀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에 육성 정책의 발표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동아약품도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만 하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제약바이오 쪽은 섹터의 힘이 강했죠. 그래서 네. 일단 이 종목은 어쨌든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13,000원을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11,500원이 중요해요. 11,500원, 12,500원요? 11,500원. 네. 11,500원요? 네, 그래서 11,5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우 멘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Y 5,100원에 20%입니다. 5,1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예. 매수를 5,100원에 하셨다는 거죠? 5,100원. 네. 언제 하신 거예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올해, 지난해 한 12월쯤에 하셨나요? 12월? 예, 11월? 예, 그쯤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왜 그때 사신 거예요? 그때 잠깐 누구 멘토님 말고 그 방송 보고 TV에서? 잠깐 네.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일이 됐습니다. 참,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자리가 고점이에요. 그죠? 예, 그때 누가 그 정도까지는 기가 막히게. 괜찮다 그래갖고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번 SY가 얼마 전에 한번 주가 올라왔죠. 그때는 예, 왜 예. 안 파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그때 궁금해요. 하려고 그러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체결이 안 됐다고요? 좀 위에다 그 매도를 걸어 놓으셨나 보네요? 그죠? 아닌데 5,100원에 그러놨는데 안 되더라고. 최고점이라서 그렇죠. 조금 그렇구나. 싸게 하시지. 아휴, 이게 너무 아깝네요. 아유, 이게 지금 SY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로 지금 엮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재건에 대한 이슈가 아마 다음 주쯤부터 일정들이 있어요. 다음 주 이후부터 해서. 그래서 예. 미리 한번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 이거 잠깐 들어간다고 해도 잘못 들어가셨어요. 예, 맞아요. 보세요. 한번 주가를 한번 지금 그 화면 보이시죠? 예, 화면 보고 보면은 있습니다. 그 매수한 가격이 그 제가 선으로 딱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옆으로 가로선 보이시죠? 가로선 예. 그어놓은 가격이 매수한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가 예. 보면은 예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고점이었죠. 그렇죠? 예,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데 이거 잘못하신 거지. 예, 잘못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는 좀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올라왔을 때 못 팔았잖아요. 처음에 예. 진입했을 때도 좀 비싸게 진입했고 그다음에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때 그냥 이번에 그냥 4,500원 한번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거 지금 재건 테마가 지나가면 이것도 계속 또 빠져요. 4,500원 좀 지나면은 4,500원 딱 올라오면 정도까지. 그때부터 계속 분할로 파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하세요. 지금 예. 이렇게 이런 테마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굳이 안 가도 돼요. 오히려 예. 위험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황민호. 네,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민조님. 예, 네. 흥하운이고요. 네. 2,630원에 비중 20%요. 2,630원이요? 예, 예. 그게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 한참 해운주 갈 때 탔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이게 자, 지금도 거래량이 계속 없고, 네. 소외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미 대응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네.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해서 나와야 되는지. 일단 제가 잠깐 이 재무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체크를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네. 지금 자 일단 중요한 그 약간 위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자본도 그렇고 지금 이익도 잠깐 확인을 했고 자 일단 기업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근데 이 흥하해운이 우리가 해운주라고 해도 해운주들이 네.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을 주 그 활동 범위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이 회사도 중국이 그동안 그 코로나 방역 그 거의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역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된 게 지난해 거의 말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상 중국 쪽에서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때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방역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요. 이러다가.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깔려 있을 때보다는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흥하해운이라는 이 회사는 진짜 특이 케이스가 뭐냐면 올라올 때 너무 급반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600원, 2,630원이 저 가격 과연 올까 싶잖아요. 그런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이제 없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너무 많이 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팔기에는 팔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면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흥하해운은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리고 해운주는 경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감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이제는 그죠? 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1,900원까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1,9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한번 지켜보셨다가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신택이고요. 네. 29,200원에 네. 10%요. 29,200원이요. 네네. 29,200원에 17%.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3월 말경에 샀는데요. 아, 지금 그러면 약간 답답할 네. 수도 있는 그거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네네. 아, 지금 몇 번을 지금 32,000원대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네. 과연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나는 35,000원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아,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파는 게 어쩔까 싶어요. 왜냐면 심택은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네. PCB 아시죠? 네네. 그 전자제품 보면은 초록색 기판. 네. 그 중에서 심택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네. 이 회사는 뭐 국내 컴퓨터 PC뿐 아니라 전 세계 PC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장기간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네. 주가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게 저점이 잡히는 게 조금 애매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 주가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가격 조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네. 다음엔 시간을 옆으로 좀 끌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 네. 조정을 하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올라오면 또 빠지고 올라오면 또 빠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와서 32,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32,000원 한번 넘어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아니면 떨어지면 다시 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루해져요. 또 올라갔다가 수익 났는데 다시 또 손실 갔다가 또 수익 났는데 다시 손실 갔다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은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일 때 한번 정리하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택을 한번 정리하세요, 수익을. 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올라오면 그냥 네, 맞아요. 정리하고. 네, 정리 한번 하고 밑에서 뭐 트레이딩 하면 되죠, 뭐. 네, 이렇게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무림 PMP고요. 네. 네, 단가는 3,814원이고 비중은 15%예요. 3,824원이요? 3,814원. 비중은 15%. 언제 사신 건데요? 산지 좀 몇 달 됐는데, 아, 그래요? 예, 계속 분할 물 타갖고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죠? 그때 갑자기 나왔는데 네. 그때 좀 3분의 1은 팔았어요. 갑자기 막. 예, 팔았는데 그냥 바로. 타이밍 그래도 한 떨어져서. 20분 정도 좋네요. 보니까 이제 분봉으로 딱 보니까 예, 팔 수 있는 일하다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일하면서 어떻게 캐치를 하셨네요, 이거를. 이게 약간 네.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아침마다 걸어놓거든요. 갑자기. 자, 이 그래서 종목은 걸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아침마다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814원이잖아요. 그냥 네. 최근에 보면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한번 정리하셨죠. 조금 정리해갖고. 네, 이거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괜히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갖고 예. 있으면서도. 그냥 3,850원에 걸어놓고 그냥 올라오면 팔고 나오세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뭐 이거 더 한 번 또 이렇게 올라가면 뭐 4,000원 넘었을 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러다 또 꽁꽁 네.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러다 빠지면 3,000원 가까이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3,825원이요? 3,850원에 걸어주세요. 조금 매수가보다 좀 위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각각 멘토님들께서 다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은요, 부천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일요일에는 강남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식이 너무 어렵다. 주식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고민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1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같은 거죠.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시장에서의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팁을 알아도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죠. 1시에 부천에서 강연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강남에서 강연회 진행되는 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이들 배우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들 안내해 드렸고,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앱클론이요. 앱클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600원에 10%요. 22,600원에 10%. 언제 사셨나요? 한 2년 됐는데. 1년 제가 되셨어요? 2년. 오. 2년 넘은 것 같아요. 오, 근데 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3만 원에 자꾸 매도를 걸어놔가지고 네. 28,000원까지 그때 왔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이거 안 판 건데요? 그죠? 3만 원에 걸었으니까 아, 안 예. 팔렸죠. 예. 28,000원에 걸었으면 팔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꾸 이 가격이 참 어려워요. 이 네. 매도하려고 하는 가격들이 점점 이게 내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네. 눈높이를 낮추면 팔 수 있는데 눈높이를 네. 높이니까 이게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안 파는 네. 거죠, 사실은. 네. 에클론도 제가 볼 때 지금 뭐 28,000원 지난번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봐야 되냐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눈높이를 그러니까요.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해서는요 26,000원 정도에 걸어놓고 파세요. 왜냐면 직장 다니신다면서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26,000원 정도에 걸어놓고 파시면 네. 아마 반등시 매도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 이럴 수도 네. 있어요. 26,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28,000원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네.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네. 아쉬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6,000원에 잘 걸어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하셨나요? 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요. 네. 65,000원에 50%인데요. 36만 5천 원이요. 예. 이거는 어제 사신 건 아니죠? 그죠? 어제 사신 건 어제 아니고.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어제 샀어요. 예. 이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아니, 일단, 난 단기로 하니까 단기로 어떻게 해야 단기로. 되는 것이고, 나 장기는 주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로 예. 39만 원 목표 주가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손절가 단기로 보시면 당연히 손절가 잡아야죠, 그죠? 손절가는 36만 원 예.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원래 철강 사업이지만 이번에 올라간 건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예. 주력 매출은 철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는 어쨌든 약간의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보시면 36만 원 손절가, 39만 원 목표 주가에서 짧게 치고 나오세요.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그나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슈어 소프트 테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1,800원에 네. 20%인데요. 지금 그 TV 보고 계시죠? TV 볼륨을 좀 줄이시고 저하고 예, 그 예, 전화로만 통화를. 예, 껐어요. 네. 아유, 네. 자, 슈어 소프트테크. 자, 이 회사 지금 보니까 11,800원에 20% 매수하셨군요. 예. 자,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죠. 이 종목은 지금 상장되고 나서 며칠 안 됐으니까, 그죠? 예, 한 3일인가? 그렇죠.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2, 했거든요. 3일 전에 딱 이제 그때 가격이네요. 예, 근데 네. 어제 네. 그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제 7% 떨어졌죠. 예.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주가가 상장된 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 상장 초기 기업들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죠. 그걸 좀 많이 네. 바라고 산단 말이죠. 반면에 네. 그 대신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되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슈어소프트 테크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손절가를 잡아놓고 가야 돼요. 제가 보는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의 손절가를 잡아놓고요. 이 위에서 반등 나오면 수익에서 그냥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그냥 12,500원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가 나중에 뭐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 가능성이라는 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 가능성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비중이 20%고 그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초기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서 수익이 났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손실 났을 때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아마. 그 충격,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수익을 좀 주면 그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종목은. 예. 근데 그 뭐 현대차가 일의 주주고 네. 뭐 그래 뭐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예요. 상장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계열사들 다 좋은 회사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다 지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현대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슈어소프트테크는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만 대응을 하세요.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손실이 커지면 그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12,500원까지는 가겠어요? 이것도 가능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가늠을 해서 감안해서 위아래로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10,000원, 목표 주가 12,500원.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를 지켜야 되는, 이제 확실하게 지키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 있고 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자연회복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손절가를 잡아놓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수익 나오면 잘 빠져나오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LG화 네. 742,000원에 50%예요. 74만 2,000원에 50%.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손실 났다가, 그죠? 네, 네 좀 많이 났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냥. 잘 참으셨어요. 네. 잘 참으셨어요. 이거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다시 그럼 올라오면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할까요? 이거 제가 보니까 네. 사자마자부터 떨어진 거죠. 네, 사자마자 그쵸? 그냥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난달에 예. 사신 것 같아요. 지난달쯤에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한 달 거반된 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주가의 하락이나 이 부분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수익 나오면 예.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비중이 네. 50%잖아요. 그러니까 네, 50%를 그냥 계속 끌고 가기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네, 네. 수익이 났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손실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75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절반을 네. 파세요. 절반을. 아, 75만 원에.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80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비중을 제가 이렇게 네. 뭐 80만 원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면 비중 네. 그럼 이거 그냥 가져가도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할 거예요 아마. 굳이 이거 왜 두 번에 절반을 산 거예요. 그냥 굳이 절반을 팔지 네.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든단 말이죠. 이게 올라오면요. 근데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네. 절반을 네. 팔았기 때문에 8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5만 원 절반 정리, 나머지 80만 원 이렇게 잘 가져가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클리오고요. 네. 21,650원에 15%입니다. 21,650원이요? 네. 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한번 눌렸는데, 혹시 뭐 길게 보시려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럼 밑에서 네. 사시지 왜 위에서 이렇게 사셨을까요?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고 나서 후회하세요? 참 희한해요. 그죠? 사고 나서 후회하게 돼요. 밑에서는 딱 보이지 않던 종목이 올라오면 보인단 말이죠. 자, 일단은 클리오는 아직 문제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면 팔면 되거든요. 여기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그래서 네.
22,500원 정도 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빠졌어도 다시 반등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2,500원에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 정도. 아, 네. 그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사는 거는 뭐 7만 한 2천원인가 이렇게 샀는데요. 네. 그 어디까지 달런지 9만 원까지 달런지 하고 또 그 센트리온이 지금 합병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뭐 2.5대 1로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합병하면은 헬스케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손해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합병하게 되면 센트리온 근데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 50% 돼요. 50% 정도 된다고요? 예. 맞아. 7만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7만 2천 원에 50%. 72,000원에 50%요? 예. 자, 지금 일단 보도록 하죠.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72,000원에 50% 정도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 9만 원까지 올 수 있느냐부터 해서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 전에 원래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그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되면서 이제 합병이 좀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3사가 다시 합병을 한다는 그 합병 추진이 다시 얘기가 나온 거고, 합병이 됐을 때 회사는 과연 이득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인가? 회사가 손해 볼 건 없어요. 회사가 손해 볼 건 없고요. 그리고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당장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최소한 8만 원 정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 9만 원까지일지 아니면 8만 원까지일지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히 9만 원까지 갑니다라고 하면 시청자분께서는 9만 원 무조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8만 9천 원까지 왔다가 떨어지면 9만 원까지 온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0%까지 비중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냥 8만 원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8만 원 올라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지 어느 가격 딱 기다렸다가 그때 무조건 딱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 팔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고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8만 원부터는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 가격을 9만 원까지 잡아주셨다는 건 약간 욕심을 부리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8만 원부터 해서 올라오면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잘 챙기고 가세요. 예, 그게 뭐 알겠고요. 그럼 저기 그 합병하면은 헬스케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앞에서 얘기해드린 거 지금 못 들으셨죠, 그죠? 앞에서 가격만 들으신 것 같아요. 합병에도 이 회사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합병 이슈 때문에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합병 이슈 나오고 올라갔잖아요. 과거에 예전에 합병 이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8만 원이라는 가격은 위 얼마 안 돼요. 이게 당장 다음 주에 바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서 뭐 월요일이든 아니면 뭐 수요일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남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실 필요 없고 짧게 그냥 보고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저기 그 SPG 그 20% 갖고 있걸랑요. SPG. 장투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얼마세요? 33,200원입니다. 33,200원이요? 네. 그래요. 왜 그 장투를 여기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로봇 관련주로 좀 실적도 좀 좋고 그래서 어떤가. 예, 그래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물론 장투라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투자를 시간을 많이 주면서 가는 건 되게 좋은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회사가 15,000원일 때나
그죠? 15,000원일 때나 아니면 2만 원일 때나 이럴 때는 왜 그때 이 장투를 안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만 원일 때도 있었고 만 원 이하일 때도 있었잖아요. 5,000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때는 장투를 안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이럴 때 장투해서 쭉 갔으면, 그죠? 이럴 때 장투해서 쭉 갔으면 굳이 이 가격에서 장투해서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있죠. SPG라는 회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장성은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주가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한번 그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그 회사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빠지죠. 또 떨어집니다. 몇 년이 빠져요? 2년 동안 계속 빠졌어요. 13,800원에서 3,0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빠진 거니까? 4분의 1토막이 난 거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올라온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이 가격에 샀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몇 년 동안 빠졌다가 또 몇 년 동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감당하고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 꼭 장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가격에서는 장투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올라오면 매매해서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그래서 지금은 33,200원이니까요. 37,000원 넘어가면 어제 보니까 10% 올라갔었네요. 그죠? 37,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도하라고. 나중에 뭐 빠지면 기회 안 주겠습니까? 또 기회 줍니다. 빠지면 그때 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알체라고요. 네. 15,700원에 3%. 15,700원에 3%요? 예. 이거 3월 달에 사셨어요? 예. 전에 한번 네. 통화 방송 유튜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때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옆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은 혹시 추가해서 그냥 나오면 안 될까 싶어요. 방송에서 저녁에 방송에서 그때 상담을 받으셨. 그렇군요. 아이고 또 이렇게 전화 연결됐네요. 예. 네. 지금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직 조금 20일에 올라와야지 움직여야 되나?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평선이 중요하면 이평선만 보면 다 수익 내게요. 그렇잖아요. 이평선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주식하면서 다 알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 이평선을 아는데 수익이 잘 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평선은 뭐냐면 그냥 흐름이에요, 추세.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흐름이 장기적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추세로만 보면 되는 거고요. 이평선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뭐 수급이다, 뭐 이게 생명이고 경제다.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알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저점이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급도 필요하죠. 그죠? 누가 사주는가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 알체라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조금. 그죠? 근데 그 전날 외국인이 빠졌어요. 또 팔았어요. 기관들은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죠? 거기다가 밑에 보면 거래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던가요? 이렇게 이 올라갔던 시기 보이시죠? 이때 보면 거래가 들어오죠. 그죠? 저점이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없죠. 그죠? 아직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아직은 저점의 신호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점이 지금 안 잡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가격으로 눌러줬을 때 매수한다면 저는 9,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좋고 9,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근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거래가 들어와준다면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매수하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그러면은 지금 한 금액까지 그 정도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
수익 나오면 빨리 나오시면 되죠. 아, 그냥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가 매수했을 때 단가 낮아지면 그냥 15,000원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나노 CMX 네. 16,400원에 13%요. 나노 CMS를 매수하셨네요. 지금 16,400원에 13%. 어허. 최근에 밑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며칠 안 됐어요. 그래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좀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매수하셨나 본데요. 그죠? 그거보다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주식이 투자하다가 네. 그 네이버 뉴스에 네. 중국의 그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기사를 보고 네. 그 코로나 관련주 급하게 검색하다가 급하게 산 거거든요. 근데 이 업종,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화학 쪽인데 네. 어느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그 목표 주가하고 네. 앞으로 대처할 때 어느 쪽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매수하신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수를 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도 이 코로나 관련주로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사업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조 지폐 방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죠? 그러니까 여권이라든지 지폐, 신분증 이런 거에 이제 위조 방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셨다? 뭐 코로나가 다시 또 재발해서 이걸 테마로 가겠다? 제가 볼 때는 그 테마로는 오래 못 가요. 코로나 지금 보면 언제까지 지금 코로나를 신경 쓰고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 2020년도하고 지금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다니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마트나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그 엔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 종식 선언들을 하려고 해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독감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테마는 다시 지나간 테마라고 봐야 돼요.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과거의 주가처럼 올라간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요. 이미 수익 잘 나고 있어요. 그죠? 수익 잘 나고 있으면 여기에 잘 만족하면서 제가 볼 때 이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수익이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으니까 이게 만족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절반 파시고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길게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코로나 관련주들 얼마나 많아요. 뭐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다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죠.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위에 올라오던가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바에 이런 종목,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얘는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그냥 수익 잘 챙겨 가세요. 네,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수익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그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못해드렸지만 2부에서는 김효구 멘토님께서 지금 1부에서 못한 종목 상담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부천에서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 테니까요. 부천 강연회장 오시는 분들 지금부터 빨리빨리 이동하셔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